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가족 이야기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3명의 손주를 혼자 돌보며 하루 15시간씩 일하던 68살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이복자는 눈을 떴습니다. 68살의 몸이지만 생체 시계는 정확했어요.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루틴이었죠.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향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동선이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밥솥 뚜껑을 여는 것이었죠. 어제 저녁에 미리 씻어둔 쌀 3컵이 하얀 빛을 내고 있었어요. 오늘도 시작이구나. 복자는 한숨을 쉬며 물을 맞췄습니다. 7살 한솔이, 4살 한별이, 그리고 돌갓 지난 한비치까지. 손주 셋의 아침을 책임지는 것은 온전히 복자의 몫이었어요. 며느리 최지연은 아침 9시에 일어나 커피 한 잔만 마시고 회사로 나갔거든요. 밥이 안 쳐지는 동안 복자는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시금치를 무쳤어요. 한솔이가 좋아하는 김한장도 잘게 찢어서 밥그릇에 올려놨죠. 한별이는 계란말이만 먹으려 하고 한비치는 죽을 따로 끓여야 했어요. 6시가 되자 복자는 아이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한솔이가 제일 먼저 일어나야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라 8시까지 학교에 가야 했거든요. 소라, 일어나야지. 복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솔이를 깨웠습니다. 한솔이는 잠결에 할머니 라고 중얼거리며 복자 품에 안겼어요. 이럴 때만큼은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죠. 우리 소리 씻고 밥 먹자. 한솔이를 화장실로 데려가 세수를 시키고 양치를 도와줬어요. 그 사이 한별이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4살배기 한별이는 아직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기저귀는 뗐지만 화장실 갈 때마다 도움이 필요했고 옷 입기도 복자가 해줘야 했죠.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건 한빛이었어요. 돌갓 지난 아이는 밤새 2~3번씩 깨서 울었는데 그때마다 복자가 일어나 달래야 했습니다. 지연은 저는 내일 회사 가야 해서 못 일어나요라고 못 박아놨거든요. 7시가 되자 복자는 본격적으로 바빠졌습니다. 한솔이에게 밥을 먹이면서 동시에 한별이 옷을 입혔어요. 한비치는 안아서 달래가며 이유식을 먹였죠. 3명의 아이를 동시에 챙기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할머니, 나 김치찌개 더 먹을래. 그래, 우리 솔이 많이 먹어야지. 복자는 웃으며 한솔이 그릇에 찌개를 더 담아줬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지연이 거실로 나왔죠. 어머니, 제 커피 좀 타주세요. 아, 그리고 한솔이 가방에 준비물 넣어주셨죠? 지연은 복자를 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요. 복자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타서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준비물은 어제 다 넣어뒀어요. 다행이네요. 아, 그리고 오늘 택배 올 예정이니까 받아주세요. 제가 주문한 화장품이에요. 지연은 커피를 후루룩 마시며 말했어요. 복자는 고개만 끄덕였죠. 벌써 며칠째 택배를 받고 있었어요. 지연이 인터넷 쇼핑을 워낙 자주 하거든요. 8시가 되자 복자는 한솔이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것도 복자의 몫이었어요. 지연은 그 시간에 화장을 했고 상우는 벌써 회사로 출근한 뒤였죠. 할머니, 나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해. 그래? 우리 솔이 축구 잘하는구나. 복자는 한솔이 손을 잡고 걸으며 대답했어요. 한솔이와 이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했죠. 학교 앞에서 한솔이를 내려주고 나서야 복자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지연은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한별이와 한비치만 남겨둔 채로요.
복자는 다시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 사이사이 한별이가 심심하다고 칭얼거리면 상대해줘야 했고 한비치가 울면 달래야 했죠. 10시쯤 되자 택배가 도착했어요. 지연이 주문한 화장품 상자였습니다. 복자는 현관에 택배를 받아놓고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택배 받았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죠. 오후 2시 복자는 한솔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한별이와 한비치를 유모차에 태우고 가는 길이었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몇 분 보였지만 복자처럼 3명의 아이를 모두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없었어요. 할머니, 나 배고파. 한솔이가 집에 오자마자 말했어요. 복자는 간식을 준비했죠. 우유 한 잔과 과자 몇 개. 한별이도 덩달아 먹고 싶어 했어요. 한비치는 오후 낮잠 시간이라 재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저녁 7시 지연이 퇴근했습니다. 복자는 벌써 저녁 준비를 마쳐놨어요.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까지. 지연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피곤해서 샤워부터 할게요. 아이들 저녁 먹여주세요. 복자는 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샤워하는 동안 복자는 혼자서 새 아이의 저녁을 챙겼어요. 한솔이는 그런대로 혼자 먹을 수 있었지만 한별이는 계속 흘렸고 한비치는 이유식을 먹이느라 복자 자신은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밤 9시 복자는 마침내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재우고 설거지까지 끝냈어요. 지연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복자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원했던 노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내일 아침 5시면 똑같은 일상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 복자는 평소보다 조금 늦은 6시에 일어났습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쉴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솔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필요가 없어서 조금은 여유가 있었죠. 하지만 그 여유도 잠시 한비치가 새벽 4시부터 보챘거든요. 복자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어젯밤 지연이 던진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저녁 설거지를 하는 복자에게 지연이 말했던 거예요. 어머니, 내일 제 친구들이 와요. 집 좀 깨끗하게 치워주세요. 그것도 모자라 이런 말까지 덧붙였었죠. 그리고 간식 준비도 좀 해주세요. 제가 매월 생활비 50만 원씩 드리잖아요. 그 정도면 이런 일은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복자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50만 원. 그게 과연 복자가 하는 일의 대가로 적당한 금액일까요? 하루 15시간씩 새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데 말이에요. 복자는 서랍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몰래 적어두고 있던 거였어요. 지연이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아이들과 몇 분이나 시간을 보내는지, 집안일을 도와주는 날이 며칠이나 되는지 기록해두고 있었죠. 메모장을 펼쳐보니 어제 기록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현 오후 7시 30분 귀가. 샤워 후 TV 시청. 아이들과 대화 시간 약 10분. 집안일 도움 없음.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죠. 복자는 메모장을 다시 서랍에 넣고 아침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온 가족이 함께 먹는 아침이었어요. 그래도 준비는 혼자 해야 했지만요. 9시가 되자 지연이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나왔죠. 오늘 친구들이 온다고 했으니까요. 어머니, 청소 다 하셨어요? 네, 어젯밤에 다 했어요. 간식은요? 과일 깎아서 준비해뒀고 커피랑 차도 준비했어요. 복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지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럼 애들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친구들이 올 때 시끄러우면 안 되거든요. 복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7살, 4살 돌같이 난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하지만 복자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오후 2시쯤 지연의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3명의 여성이었는데
모두 지연처럼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복자는 현관에서 인사를 받고 거실로 안내했죠. 어머니, 커피 좀 타주세요. 지연은 친구들 앞에서도 복자를 부렸어요. 복자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면서 친구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죠. 지연아, 너 정말 편하게 사네. 시어머니가 애들 다 봐주니까. 맞아. 나 같으면 못하겠어. 애 셋이나 키우면서 직장 다니기.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없으면 불가능하지.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용돈도 드리고 있고요. 복자는 커피 잔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친구들이 복자를 보더니 인사를 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이가 항상 어머니 이야기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복자는 커피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친구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죠. 그래도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처음엔 그랬는데 이젠 괜찮아요. 서로 역할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머니는 애들 보시고 집안일 하시고 저는 돈 벌어오고. 복자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서로 역할이 정해져 있다고. 복자가 언제 그런 역할을 받아들였다는 걸까요? 오후 4시쯤 한솔이가 심심하다고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한별이도 덩달아 소리를 냈죠. 복자는 아이들을 달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 지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불렀어요. 복자는 급히 거실로 갔죠. 애들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데 시끄러워요. 죄송해요. 애들을 방으로 데려갈게요. 복자는 한솔이와 한별이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비치는 앉고 말이죠. 방 안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느라 복자는 허리가 아팠어요. 저녁 6시가 되자 지연의 친구들이 돌아갔어요. 복자는 그제야 거실로 나올 수 있었죠. 지연은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어머니, 저녁 준비 좀 해주세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느라 피곤해요. 복자는 또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딱히 특별한 반찬거리가 없었죠.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상훈이 말했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애들 보시느라. 별 말씀을요. 복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쓸쓸했어요. 상훈의 말이 진심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때 지연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내일 일요일인데 저는 친구들이랑 쇼핑하러 가요. 아이들 부탁드려요. 또요? 복자는 깜짝 놀랐어요. 지연은 지난주 일요일에도 친구들과 놀러 갔었거든요. 왜요? 제가 평일에 일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주말에 좀 쉬면 안 되나요? 복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복자는 언제 쉬라는 걸까요? 복자도 매일 스트레스 받으며 아이들을 돌보는데 말이에요. 좀만 참아, 어머니. 애들도 어리고 지연이도 힘들어 하잖아. 상훈이 중재하려고 했지만 복자는 더 답답해졌어요. 왜 복자만 참아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복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68살의 나이에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복자는 서랍에서 메모장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어요. 지연 친구들과 만남. 오후 내내 아이들 방에서 돌봄. 저녁 준비 혼자. 내일도 아이들 돌봄 예정. 적고 나니 더 서글퍼졌어요. 새벽 2시 한비치가 울기 시작했어요. 복자는 일어나서 한비치를 달랬죠. 지연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복자는 한비치를 안고 거실로 나가 우유를 타서 먹였어요. 할머니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치, 비차? 복자는 한비치에게 속삭였어요. 한비치는 우유를 먹으며 복자를 바라봤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았어요. 하지만 복자는 알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월요일 아침 복자는 평소보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주말 내내 쉴 틈 없이 아이들을 돌보느라 피로가 쌓였거든요.
지연은 약속대로 일요일에 친구들과 쇼핑을 다녀왔는데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새벽 5시 복자는 기침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목이 칼칼하고 몸에 열이 나는 것 같았어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아이들 아침은 준비해야 했죠.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 복자는 계속 기침을 했어요. 온몸이 나른하고 머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복자가 아프면 집안 돌아가는 게 모두 멈춰버리거든요. 한 소리를 깨우러 갔을 때 복자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어요. 소라, 일어나야지. 할머니, 목소리가 이상해요. 한 소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복자는 웃으며 대답했죠. 할머니가 조금 목이 아파서 그래.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아침을 준비하는 내내 복자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치다가 한 번은 비틀거리기도 했어요. 지연은 평소처럼 9시에 일어났어요. 복자가 기침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어머니, 제 커피 좀 타주세요. 복자는 힘겹게 커피를 탔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놓을 때 조심스러웠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상훈이 출근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복자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그럼 오늘은 좀 쉬세요. 상훈의 말에 지연이 끼어들었어요. 쉰다고 해서 애들이 안 울고 안 보채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상훈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출근했죠. 오전 10시쯤 복자의 몸 상태는 더 안 좋아졌어요. 열이 심하게 나기 시작했고 기침도 더 심해졌죠. 한별이가 할머니, 왜 자꾸 기침해요? 라고 물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한비치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심하게 울었죠. 복자는 체온계로 한빛이 열을 재어봤는데 38도 5분이 나왔어요. 아이고, 우리 비치도 열이 나네. 복자는 당황했어요. 자신도 몸이 안 좋은데 한비치까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상훈에게도 연락했지만 회의 중이라며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문자만 왔죠. 할 수 없이 복자는 한비치를 업고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한별이도 함께 데리고 가야 했죠. 한솔이는 학교에 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별아, 할머니랑 비치 데리고 병원 가자. 할머니, 나도 아파요? 아니야, 비치만 아파. 별이는 괜찮아. 복자는 한비치를 유모차에 태우고 한별이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몇 걸음 걷지 못해 어지러움을 느꼈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복자는 중간중간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죠. 한별이가 할머니, 왜 자꾸 앉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조금 피곤해서 그래. 금방 갈게. 소아과에 도착했을 때 복자는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기침을 했죠. 다른 엄마들이 복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한 엄마가 물어봤어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괜찮아요. 손주가 아파서 왔어요. 한빛이 진료를 받는 동안 복자는 의자에 앉아 있기도 힘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감기 초기 증상이네요. 약 드시고 푹 쉬시면 금방 나을 거예요 라고 말했죠.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자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한별이가 할머니, 왜 그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복자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할머니. 한별이가 소리쳤지만 복자는 의식을 잃었어요. 지나가던 행인이 구급차를 불러줬죠. 응급실에서 깨어난 복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상훈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복자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죠. 한별이는? 한비치는? 걱정 마세요. 지연이가 와서 아이들 데려갔어요. 의사가 와서 설명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기절이라고 했죠.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푹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어머니, 왜 아프신 걸 말씀 안 하셨어요? 상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복자는 쓸쓸하게 웃었죠.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그때 지연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복자를 향한 관심보다는 불편한 표정이 역력했죠. 어머니,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저도 깜짝 놀랐잖아요. 복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과의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불편함을 토로하다니. 그리고 내일 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어머니가 이러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지연아. 상훈이 지연을 말렸지만 이미 복자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났어요. 미안해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예민했나 봐요. 어머니, 빨리 나으세요. 지연은 형식적으로 사과하고는 아이들 봐야 해서 먼저 갈게요라며 병실을 나갔어요. 복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정말 가족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자신이 쓰러졌는데도 가장 먼저 걱정하는 건 자신의 일정이라니. 어머니, 푹 쉬세요. 제가 내일 회사에 연락해서 휴가를 낼게요. 상훈의 말에 복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집에 가면 될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집에 가면 정말 쉴 수 있을까? 아이들은 누가 돌볼까? 결국 복자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날 밤 복자는 병원 침대에서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깨우지 않는 밤이었죠.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또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복자는 병원에서 하루를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의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거든요. 하지만 복자의 마음은 집에 있는 아이들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하루 휴가 내고 집에 있을게요. 상훈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복자는 그게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었어요. 상훈은 평소에 육아나 집안일에 거의 관심이 없었거든요. 오전 10시쯤 지연이 병실에 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어요. 어머니,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복자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지연은 의자에 앉더니 시계를 힐끔 봤죠. 그럼 다행이네요. 사실 제가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어머니가 빨리 퇴원하셔야 할 텐데. 복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문병을 온 게 아니라 빨리 퇴원하라고 재촉하러 온 거였군요. 아직 의사 선생님이 하루 더 있으라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집에서 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병원은 시끄럽고 불편하잖아요. 지연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복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알겠어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럼 저는 회사 가볼게요. 오빠가 집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지연은 겨우 5분 정도 있다가 병실을 나갔어요. 복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죠. 이게 정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일까요? 오후 2시쯤 복자는 결국 퇴원했어요. 상훈이 데리러 와서 집까지 데려다 줬죠. 집에 도착하니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거실 바닥에는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고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한솔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도 하지 않고 게임을 하고 있었고 한별이는 과자 부스러기를 바닥에 흘리며 먹고 있었죠. 상훈아, 이게 뭐야? 복자가 물어보니 상훈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요. 제가 정리할게요. 하지만 상훈은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복자는 어쩔 수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정리를 시작했죠. 어머니, 아직 아프시잖아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익숙해서 제가 하는 게 빨라요. 복자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로 그랬거든요. 상훈이 하면 시간이 2배는 걸릴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상훈이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치킨 시켜 먹을까요? 애들은 치킨만 먹으면 안 돼요.
밥이랑 반찬을 먹어야죠. 복자는 결국 부엌으로 향했어요.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아이들 생각하니 그냥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연이 퇴근한 건 밤 9시였어요. 복자가 저녁까지 다 준비해 놓은 상태였죠. 어머니 퇴원하셨구나.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연은 형식적으로 물어봤지만 이미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내일부터 다시 평소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복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확 내려앉았어요. 평소대로? 복자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는데 하루 쉬고 나면 다시 예전처럼 모든 걸 감당하라는 뜻인가요? 그날 밤 복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죠. 과연 이 집에서 복자의 존재 가치는 뭘까? 정말 가정부 역할밖에 없는 걸까? 새벽 2시쯤 복자는 여동생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어? 무슨 일이야? 명자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어요. 복자는 그동안 참고 있던 이야기를 쏟아냈죠. 명자야, 나 이제 도망가고 싶다. 복자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명자는 조용히 복자의 이야기를 들어줬죠. 언니, 그렇게 힘들면 우리 동네로 내려와. 혼자 사는 게 뭐 어려운 일이야? 밥하고 김치만 있으면 살아. 명자의 따뜻한 위로에 복자는 더 울었어요.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명자밖에 없다는 게 서러웠거든요. 그래도 손주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 언니, 손주들은 엄마 아빠가 키우는 거야. 언니가 평생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명자의 말이 복자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손주들은 복자가 아니라 지연과 상훈이 키워야 하는 거였죠. 한번 생각해봐, 언니. 언니 인생도 소중하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자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할까? 아니면 용기를 내서 변화를 시도해 볼까? 다음 날 아침 복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6시에 일어났는데 이미 지연이 부엌에서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침 준비가 안 됐네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복자는 급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죠. 죄송해요. 몸이 아직 좀 안 좋아서요. 그래도 애들 아침은 챙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회사 가야 하는데. 복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던 게 겨우 이틀 전인데 벌써 그런 일은 없었던 것처럼 굴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복자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명자의 말이 맞았어요. 복자에게도 자신만의 인생이 있었죠. 복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 씨, 저도 사람이에요.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아프고 피곤하고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기계가 아니라고요. 지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복자가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지연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일을 해야 하고 애들은 돌봐야 하잖아요. 복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죠. 이제 정말 변화를 만들어야겠다고. 복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연의 요구는 더 많아진 것 같았죠. 복자가 하루 입원한 동안 집안이 엉망이 된 걸 보고는 복자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해진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제 옷 드라이클리닝 맡겨주세요. 어머니, 한솔이 학용품 사러 문구점 좀 다녀와 주세요. 어머니, 저녁에 제 친구들이 또 와요. 간식 준비 좀 해주세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지연의 부탁에 복자는 지쳐갔어요. 부탁이라고 하기엔 명령에 가까웠죠. 목요일 오후 복자는 한솔이를 학교에서 데려오는 길에 다른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할머니였죠. 복자 씨, 요즘 많이 바쁘시죠? 손주 셋이나 보시니까. 그러게요. 하루하루가 정신없어요. 저희 며느리는 그래도 퇴근하면 애 봐주거든요.
주말에는 며느리가 아예 담당하고요. 박 할머니의 말에 복자는 부러웠어요. 지연은 퇴근해도 아이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거든요. 복자 씨 며느리는 어떠세요? 바쁘시죠? 복자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남의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볼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복자는 한솔이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한별이는 옆에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고 한빛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죠. 그때 지연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거실 좀 치워주세요. 먼지가 너무 많아요. 복자는 어제 청소를 했는데도 지연은 불만이었어요. 어제 했는데요. 그래도 보세요. 여기 먼지 하나도 안 치웠네요. 지연이 손가락으로 선반을 문지르며 말했어요. 복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죠. 그리고 오늘 제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화장품 받으셨죠? 어디 뒀어요? 현관 신발장 위에 뒀어요. 왜 제 방에 갖다 놓지 않으셨어요? 제가 찾기 힘들잖아요. 복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택배를 받아주는 것도 모자라 방까지 갖다 놔야 한다는 건가요? 저녁 8시 복자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쌓인 그릇들이 산더미였죠. 아침 그릇, 점심 그릇, 간식 그릇, 저녁 그릇까지. 손목이 아팠지만 참고 있었어요. 그때 지연이 부엌으로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설거지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어제 제가 본 컵에 얼룩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복자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멈췄어요. 설거지를 제대로 안 한다는 소리였죠. 제가 다시 할게요. 그리고 내일 저희 부모님이 오신대요. 집 정리 좀 확실히 해주세요. 지연의 부모님이 온다는 소리에 복자는 더 부담스러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할까요? 몇 시에 오세요? 점심시간쯤 오실 것 같아요. 점심도 준비해 주세요. 복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은 더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죠. 금요일 아침 복자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지연의 부모님을 위한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고 점심 준비도 해야 했어요. 오전 내내 복자는 쉴 틈 없이 움직였어요.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이불을 털었죠. 그 사이사이 아이들 아침도 챙기고 한솔이 학교도 보내야 했어요. 점심 준비로는 갈비찜을 했어요. 지연이 어머니 요리 솜씨를 자랑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복자는 새벽부터 갈비를 재워두고 정성껏 끓였어요. 12시쯤 지연의 부모님이 도착했어요. 복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복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지연이가 항상 얘기하던 어머니시군요. 지연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그리 반갑지 않아 보였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지연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하세요. 저는 요리 배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요. 복자는 그 말을 듣고 씁쓸했어요. 칭찬인지 부담인지 애매했거든요. 지연의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복자 어머니 손주들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아니에요. 손주들이 예뻐서 고생이 아니에요. 복자는 예의상 그렇게 답했지만 지연의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3명이나 보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지연이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지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엄마, 저도 일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께 생활비도 드리고 있고요. 생활비? 지연의 어머니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매월 50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복자는 그 자리에 있기가 민망했어요. 50만 원이 마치 큰돈인 것처럼 말하는 지연의 모습이 부끄러웠거든요. 그 정도면 괜찮겠네. 지연의 아버지가 말했지만 복자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과연 50만 원이 복자가 하는 모든 일의 대가로 적당할까요? 오후 3시쯤 지연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복자는 그들을 배웅하고 나서 설거지를 시작했죠. 손님 접대용 그릇까지 더해져 설거지할 게 산더미였어요. 그때 지연이 부엌으로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설거지 빨리 끝내주세요. 오늘 저녁에 남편 회사 사람들이 와요. 복자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멈췄어요.
오늘 하루 종일 준비하느라 지친 상태인데 또 손님이 온다는 거였어요. 또요? 네, 급하게 정해진 일이에요. 저녁 준비 좀 해주세요. 복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새벽부터 지금까지 쉴 틈 없이 일했는데 또 저녁 준비를 하라는 거였죠. 지연 씨. 복자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저도 사람이에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복자는 설거지를 멈추고 지연을 바라봤어요. 내가 네 하녀냐? 복자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새벽부터 지금까지 쉬지도 못했는데 또 저녁 준비를 하라고요? 저도 사람이라고요. 복자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어요. 상훈이 급히 부엌으로 왔죠. 무슨 일이야? 오빠 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세요. 지연이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복자는 상훈을 바라보며 말했죠. 상훈아, 나도 한계가 있어.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어머니, 뭔 소리예요? 갑자기. 벌써 3년이야. 3년 동안 나는 하루도 제대로 쉰 적이 없었어. 복자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훈이 말을 못 끝내자 복자가 소리쳤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 조용히 참고만 있으면 돼. 거실에서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자는 한숨을 쉬고 말했죠. 나는 이제 방에 들어갈 거야. 저녁은 니들이 알아서 해. 복자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옷장에서 작은 캐리어를 꺼냈죠. 이제 정말 결심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복자는 방 안에서 작은 캐리어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할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망설여졌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더 컸죠. 복자는 서랍을 열어 옷가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몇 벌 안 되는 옷들이었지만 그래도 당분간 지낼 수 있을 만큼은 챙겼죠. 그러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과 어린 상훈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상훈이가 5살쯤 됐을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복자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그때는 이럴 줄 몰랐는데. 복자는 중얼거리며 사진을 캐리어에 넣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쓰시던 손수건도 함께 넣었죠. 그리고 그동안 몰래 적어둔 메모장도 챙겼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상훈과 지연이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지연아, 어머니가 왜 저렇게 화를 냈는지 생각해봐.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저래요? 갑자기가 아니야.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러시겠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저도 일해야 하고 아이들은 누가 봐요? 복자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은 여전히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캐리어 정리를 마친 복자는 손주들 방으로 갔어요. 한솔이와 한별이는 무서워하며 구석에 앉아 있었고 한비치는 울고 있었죠. 할머니, 왜 엄마 아빠가 싸워요? 한솔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복자는 한솔이를 안으며 말했죠. 괜찮아, 우리 소라. 할머니가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 어디 가요? 한별이가 복자의 캐리어를 보고 물어봤어요. 복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집을 떠난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잠깐 여행을 가려고 해. 나도 따라갈래요. 한별이가 매달렸어요. 복자는 한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죠. 별아, 할머니가 금방 돌아올게. 그동안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복자는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특히 한비치를 안고 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비차, 할머니가 멀리 가도 항상 빛이 생각할게. 한비치는 복자를 바라보며 방긋 웃었어요. 그 순간 복자는 정말 이 집을 떠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복자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대로 있으면 자신이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어요. 밤 11시 복자는 캐리어를 들고 방에서 나왔어요. 거실에는 상훈과 지연이 앉아 있었죠.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상훈이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명자 집에 갈 거야. 명자 이모님 댁에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복자의 말에 지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니들이 키우는 거야. 원래 그래야 하는 거고.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세 명을 다 봐요? 지연의 말에 복자는 쓰게 웃었어요. 나는 혼자서도 봤는데 니들은 둘이서 못 봐? 상훈이 복자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성급하세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상훈아, 나는 3년 동안 생각했어. 이제 결정한 거야. 복자는 상훈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지연이 뒤따라오며 말했죠. 어머니, 정말 가시려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지연 씨, 당신도 엄마잖아요. 엄마 역할 좀 해봐요. 복자의 말에 지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복자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죠.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상훈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간다. 복자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뒤에서 상훈과 지연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복자는 캐리어를 끌고 택시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떠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하면서 복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시간이었죠. 평소 같으면 아이들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아저씨, 기차역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새벽에 어디 가세요? 택시 기사가 물어봤어요. 복자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집으로 가요. 정말 그랬어요. 명자가 있는 곳이 복자에게는 진짜 집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곳에 가면 아무도 복자를 부리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복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거고요. 기차역에 도착한 복자는 첫 차표를 샀어요. 명자에게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연락하면 말리려고 할 것 같았거든요. 기차를 기다리면서 복자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상훈에게서 온 문자가 10통도 넘었죠.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세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아이들이 찾고 있어요. 복자는 문자들을 읽으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이번만큼은 복자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기차가 도착했어요. 복자는 캐리어를 들고 기차에 올랐죠. 창가 자리에 앉아서 서울을 떠나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복자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죠. 드디어 자신만의 선택을 한 거였으니까요. 기차가 출발하면서 복자는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어디로 향하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자신의 의지로 가는 길이었죠. 오후 3시쯤 복자는 명자가 사는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기차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고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와야 하는 곳이었죠. 서울에서 4시간 반이나 걸린 여행이었어요. 명자의 집은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앞마당에는 텃밭이 있었고 뒤편으로는 야트막한 산이 보였죠. 복자는 대문 앞에서 잠깐 망설였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명자가 놀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니. 마침 명자가 텃밭에서 일을 하다가 복자를 발견했어요. 복자는 캐리어를 끌고 명자에게 다가갔죠. 명자야, 나왔다. 언니, 갑자기 어떻게? 연락도 안 하고. 명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반가워했어요. 복자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죠. 명자야, 나 정말 못 살겠더라. 명자는 복자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언니, 울지 마. 잘했어. 정말 잘했어.
명자는 복자를 집 안으로 데려갔어요. 작지만 깔끔한 거실이었죠. 복자는 소파에 앉자마자 모든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언니 차 한 잔 마셔. 그리고 천천히 얘기해. 명자가 끓여준 차는 따뜻했어요. 복자는 차를 마시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명자에게 털어놨죠. 그래서 결국 집을 나온 거야. 언니 잘했어. 정말 잘했다고. 명자는 복자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손주들 생각하면 언니 손주들은 금방 적응할 거야. 오히려 엄마 아빠가 더 관심 갖게 될 거고. 명자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복자가 모든 걸 해주니까 지연과 상훈이 부모 역할을 제대로 안 했던 거였죠. 한편 서울에서는 복자가 떠난 후 집안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상훈은 회사에 급히 연락해서 휴가를 냈고 지연은 어쩔 줄 몰라 했죠. 오빠, 이제 어떻게 해요? 지연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비치가 계속 울고 있었는데 달랠 줄을 몰랐거든요. 일단 애들부터 진정시키자. 상훈도 당황했어요. 평소에 아이들과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않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한솔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아빠, 할머니는? 할머니가 잠깐 여행을 가셨어. 언제 돌아와요? 상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복자가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지연은 정말 당황했어요. 요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오빠, 저녁은 어떻게 해요? 배달시키자. 매일 배달시킬 수는 없잖아요. 지연은 처음으로 부엌에 들어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복자가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이 있었지만 밥을 하는 방법도 제대로 몰랐죠. 지연아, 라면이라도 끓여보자. 상훈이 말했지만 지연은 라면 끓이는 것도 서툴렀어요. 물 양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면이 다 퍼져버렸죠. 이게 뭐예요? 한솔이가 라면을 보고 투덜거렸어요. 평소 복자가 해주던 맛있는 음식에 익숙했거든요.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한비치가 밤새 울었는데 지연과 상훈 모두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랐죠. 오빠, 비치가 왜 이렇게 울어요? 배가 고픈가? 아니면 기저귀? 하지만 기저귀를 갈아줘도 우유를 먹여도 한비치는 계속 울었어요. 복자가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한솔이 학교 갈 준비를 해야 했는데 아무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거든요. 소라, 가방 챙겼어? 준비물은 누가 해줘요? 한솔이가 물어봤지만 상훈도 지연도 무슨 준비물인지 몰랐어요. 복자가 항상 알아서 해줬었거든요. 일단 선생님께 말씀드리자. 상훈이 한솔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담임 선생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안 계셔서 아이가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해한다며 한솔이를 잘 챙겨보겠다고 하셨죠. 집에 돌아온 상훈은 지연이 한별이와 한비치 때문에 정신없이 헤매고 있는 걸 봤어요. 오빠, 저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지연은 거의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어요. 한별이는 계속 간식을 달라고 했고 한비치는 기저귀 갈 때마다 울어댔거든요. 지연아, 우리가 너무 어머니한테 의존했나 봐. 상훈의 말에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날 점심 때 지연은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끓여봤어요. 복자가 하는 걸 옆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해보니 전혀 달랐죠. 이게 맞나? 김치를 볶고 물을 넣고 두부를 넣었는데 맛이 이상했어요.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하고 뭔가 부족한 맛이었죠. 엄마, 이거 안 맛있어요. 한별이가 투덜거렸어요. 지연은 그제야 복자의 요리 솜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깨달았죠. 셋째 날 지연은 회사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었죠. 오빠, 저 오늘 회사 가야 해요. 나도 회사 가야 하는데. 둘 다 며칠째 회사를 빠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빠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어린이집에 맡기자. 하지만 갑자기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해도 대기가 있었어요. 당장 맡길 곳을 찾기 어려웠죠. 결국 지연은 한별이와 한비치를 데리고 회사에 가야 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지연 씨, 아이들 때문에 힘드시겠네요. 동료가 말했지만 지연은 대답하기 민망했어요. 그동안 복자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넷째 날 저녁 지연은 결국 복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지연 씨 무슨 일이에요? 복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며칠 만에 많이 안정된 것 같았죠.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복자는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지연 씨,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저희가 달라질게요. 하지만 복자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지금은 안 돼요. 저도 좀 쉬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한참 울었어요. 그제야 복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거든요. 복자가 명자의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점점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죠. 언니, 오늘은 뭐 할래? 명자가 아침 8시에 일어나는 복자에게 물어봤어요. 복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죠. 텃밭 일 좀 도와줄게. 복자는 명자와 함께 텃밭에서 상추를 심었어요. 흙을 만지는 게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죠. 서울에서는 늘 바삐 움직여야 했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언니,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 명자가 복자를 보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복자는 거울을 보며 놀랐죠. 그동안 얼마나 지쳐 보였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마을 할머니들과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들 복자를 따뜻하게 맞아줬죠. 복자 씨, 서울에서 오셨다며? 여기 공기 좋죠? 네, 정말 좋아요. 마음이 편해져요. 복자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복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한편 서울에서는 상황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상훈도 재택근무를 늘렸죠. 지연아, 우리가 정말 어머니한테 미안했구나. 상훈이 한비치를 안고 말했어요. 아이 셋을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이제 알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 모든 걸 혼자 하셨다는 게. 지연도 인정했어요. 며칠간 직접 해보니 복자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왔는지 깨달았거든요. 한소리가 가장 복자를 그리워했어요. 아빠, 할머니 언제 와요? 소라, 할머니가 좀 쉬고 계셔.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해.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한소리의 말에 상훈도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에게 할머니는 정말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일주일 후 지연은 용기를 내서 다시 복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네, 지연 씨. 복자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차분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복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로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 이제 육아휴직 냈어요. 그리고 오빠도 재택근무 늘렸고요. 그래요? 복자는 조금 놀랐어요. 지연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유튜브 보면서요. 지연은 정말로 달라지고 있었어요. 김치찌개도 이제 제법 맛있게 끓일 수 있었고 아이들 돌보는 것도 많이 늘었죠. 어머니, 아이들이 정말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나도 아이들 보고 싶어요. 복자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로 손주들이 그리웠거든요. 그럼 영상통화 한번 해보실래요? 지연의 제안에 복자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었죠. 그래요. 영상통화가 연결되자 아이들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할머니, 한소리가 소리쳤어요. 복자는 화면 속 한소리를 보며 눈물이 났죠.
우리 소라 많이 컸네. 할머니,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한별이도 화면에 나타나서 말했어요. 복자는 마음이 아팠지만 웃으며 대답했죠. 할머니도 별이 보고 싶어.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한비치도 화면을 보더니 방긋 웃었어요. 복자를 알아보는 것 같았죠. 할머니, 엄마가 요리해요. 그런데 할머니 요리가 더 맛있어요. 한 소리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지연도 부끄러운 듯 웃었죠. 영상 통화를 마친 후 복자는 명자에게 말했어요. 명자야,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 그럼 가끔 만나면 안 돼? 어떻게? 여기로 오라고 해. 아이들이 시골 구경도 하고. 명자의 제안이 좋았어요. 복자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연 씨, 아이들이 여기 놀러 오면 어때요? 정말요? 그럼 저희가 갈게요. 이틀 후 주말 상훈과 지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명자의 마을에 왔어요.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죠. 할머니. 복자는 아이들을 꼭 안으며 행복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랐거든요. 할머니, 여기 예뻐요. 한별이가 텃밭을 보며 말했어요. 복자는 아이들에게 직접 기른 상추를 따서 보여줬죠. 이거 할머니가 심은 거야. 우와, 할머니 대단해요. 점심은 명자와 복자가 함께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에 상추쌈 그리고 복자가 직접 담근 김치까지.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요? 네,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상훈도 동의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편해 보이시는 모습 처음 봐요. 복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마음이 편했거든요. 오후에 아이들과 산책을 하면서 복자는 지연에게 말했어요. 지연 씨 많이 달라졌네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알았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어머니, 언제쯤 집에 오실 거예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복자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죠. 아직은 여기 있고 싶어요. 하지만 가끔씩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자주 올게요. 저녁 무렵 가족들이 서울로 돌아갈 때 한 소리가 말했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우리 소라. 할머니가 기다릴게. 복자는 아이들을 배웅하며 뿌듯했어요. 이제는 억지로 참고 견디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그리워하며 만나는 관계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복자는 명자와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명자야, 고마워. 내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 언니, 당연한 거야. 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복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죠. 이젠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복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68살의 나이에 찾은 새로운 시작이었죠. 늦었지만 진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몇 달 후 복자는 마을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그동안 쌓인 요리 실력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맛있는 밑반찬을 만들어주는 일이었죠. 작지만 복자만의 일이었고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를 보러 왔어요. 그때마다 복자는 정말 행복했죠. 억지로 맡겨진 육아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워하며 만나는 시간이었거든요. 복자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서로를 존중할 때 만들어진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몇 살이든지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다는 것도요. 복자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